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의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 김현민 연구원입니다. 먼저 참가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자 여러분께서 음소거 설정을 부탁드리며 추후 교육 수료증 발급을 위해 참가자명을 소속기관 성함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 시간의 60% 이상을 수강하셔야 발급되오니 성실한 교육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제대로 알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기업은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고 그러한 제품에 대한 친환경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단순한 편리함보다는 제품이 지닌 지속 가능성 등의 가치 소비를 지향하면서 생겨나는 시장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친환경 마케팅만큼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그린워싱입니다. 이런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는 그린워싱을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들의 환경성 표시 광고 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환경성 표현의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환경성 표시 광고 정착을 함께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성 표시 광고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교육은 조금 특별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필수 요소인 의류, 식품, 주거생활 분야를 선정하여 각 업종 특성에 맞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의식주 교육의 두 번째인 식품 분야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식품 용기 및 포장재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식품 용기 그리고 포장재에서 자주 확인되었던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짧은 휴식 시간을 드리고 2부에서는 수출을 위한 친환경 식품 포장 트렌드란 주제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시작 전 질의응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사전 질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번 교육 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고 사전 질문 중 문의가 가장 많았던 몇 가지 질의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답을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정된 교육 시간으로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 조성문 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 조성문입니다.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4년부터 그린워싱, 그러니까 즉 법적인 용어로서 이제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조사와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육에서는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적발된 주요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경성 표시 광고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 자사 제품의 표시 광고를 보다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성문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인사 말씀 해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금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교육은 식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를 주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 김성아 연구원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부 교육을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의 김성아입니다. 오늘 교육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실제 표시광고 사례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들은 위반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광고를 보거나 제품에서 직접 확인했던 환경성 표현을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식품 업계에서도 환경성 관련 광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환경성 표현이 많아지면서 관련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그린워싱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뉴스의 제목처럼 규제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이 그린워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저희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위장 제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비자와 기업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10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의 11에 따르면 환경성 관련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실증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실증 자료 없이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증 자료를 구비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처분 조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성 표현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표시 광고를 하기 전에 잘못된 점은 혹시라도 있는지 기술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건데요. 다들 표시 광고를 하기 전에 혹시라도 위반 사항이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저희 기술원에서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법 조항들은 교육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입니다. 기업에서 표시 광고 하려는 내용이 위반인지 궁금하실 때에는 이 고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2장에 있는 기본 원칙과 그리고 3장에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세부 유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탄소 배출에 관한 내용은 3장 14조를, 분해성과 관련된 표현은 3장 17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교육에서 제품의 환경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건데 이 단어의 정의는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 교육에서 이 뜻이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체 친환경 제품이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고시 제3조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즉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제품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이라고 표현하시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는 서술문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주장하는 심벌과 도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고시 제5조의 8대 기본 원칙입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진실성,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개선의 상당성, 개선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 관련성, 그리고 실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8개의 원칙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맨 마지막에 실증 가능성입니다. 실증할 수 없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표시 광고를 하고 싶은데 이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표현을 위해서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표현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실증 자료를 확인한 후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 8대 원칙은 이 중 하나만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8개를 모두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15에서 18페이지는 이 8대 기본 원칙과 관련된 사례들인데요. 저는 이 중에 17페이지의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환경성을 주장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경우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법을 준수한 친환경 용기와 같이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8대 원칙의 세부 내용과 예시는 교육 자료를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8대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시면 그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식품에서 자주 발견된 환경성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통해 실제로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례는 명절 시즌에 많이 발견되었던 사례입니다. 과일에 사용하는 스티로폼 완충제를 종이 완충제로 변경하면서 친환경 박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앞서 친환경 제품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품 전 과정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하지 않고 단순히 종이 완충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친환경 박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이럴 때는 종이 완충제를 사용한 박스와 같이 제품 구성 소재를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은 제품 유해성 관련 표현입니다.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무독성 제품이다, 유해 물질이 없는 제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은 그 제품이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유해 물질이 전혀 없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에는 시험 성적서를 바탕으로 납, 카드뮴 불검출과 같이 그 불검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다음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서 환경 호르몬이 불검출된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바탕으로 불검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빨대나 비닐봉투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사례인데요. 생분해 원료로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표현 또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생분해는 특정 온도와 습도가 갖춰진 환경에서만 가능한데 모든 자연 조건, 일반적인 환경에서 또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표현 대신 토양 생분해 원료로 만든 빨대와 같이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례는 생수병 광고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표현입니다. 무라벨과 초경량 용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로 탄소 배출이 저감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기존 제품과
개선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서 기존 제품 대비 몇 %의 탄소 배출을 줄인 용기처럼 저감된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도 유사한 사례인데요. 과자나 라면 포장재에서 발견되었던 사례입니다. 환경에 유해한 유성 잉크의 사용을 줄인 친환경 포장재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그 저감된 양을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정도보다 과장되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비 몇 %의 잉크 사용 저감과 같이 저감 수치와 그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특허를 근거로 친환경을 주장한 사례인데요. 친환경 접착 기술이라는 특허 명칭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다라고 표시하는 것 또한 위반입니다. 특허만으로는 제품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환경성 마크 사용입니다. 환경성 관련 마크를 사용하실 때에는 기업 자가 마크임을 명시해서 법정 인증 마크나 업계 자율 마크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친환경 표현입니다. 친환경 표현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준하는 자료를 구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이 제품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실증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친환경 표현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품 용기나 포장재와 관련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은 EL333 텀블러, EL334 식기류 등이 있는데요. 그중 실제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 친환경 표현을 사용 중인 제품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편의점 비닐봉투와 배달업체의 다회용기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해물질 관련 표현입니다. 제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 납, 카드뮴, 비스페놀 A가 불검출된 시험 성적서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이 불검출된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분해성 표현입니다. 제가 앞에서 생분해 시험은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토양 생분해 시험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토양 분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 인증서도 첨부해서 우수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 관련 표현인데요. 범용 원료와 개선 원료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비교해서 타 플라스틱 대비 탄소 배출량 60% 감소라고 그 감소 수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품 중에 뚜껑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료가 사용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기술원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제품의 표시 광고 내용입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근거 자료를 구비하고 이 사실 그대로 홈페이지에 표시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라벨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환경 관련 마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기업 자가 마크라고 명시해 줌으로써 법정 인증 마크나 업계 자율 마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녹색 인증을 받은 필름으로 만든 포장재입니다. 녹색 기술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하는 인증인데요. 해당 인증을 취득한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기술 인증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현할 경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개의 우수 사례는 모두 실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개선한 환경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일부 개선을 근거로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 8대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성 표시 광고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 길라잡이를 배포하였는데요. 표시 광고 위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이 셀프 체크리스트와 절차도를 담았습니다. 제품의 표시 광고를 하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카페에 갔다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여기 있는 표현을 보면서 같이 9개의 절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분해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 1번,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시나요? 네. 2번, 환경성 표시 광고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나요? 오늘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 네. 3번, 환경성 표시 광고가 사실인가요? 생분해 시험 성적서가 있다고 가정하였으니까 네. 4번, 친환경, 무독성, 인체무해 등 포괄적 표현이 없나요? 해당 단어가 없으니까 네. 5번,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적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환경성 표시 광고가 없나요? 해당 법률에 따른 표현은 없으니까 네. 6번, 표시 광고 대상이 제품 또는 제품 일부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 광고하고 있나요? 여기서 포장과 빨대를 구분하였으니까 네. 7번, 실제 개선된 환경성 정도보다 과장되어 인식하지 않도록 표시 광고하였나요? 생분해 성적서를 바탕으로 그 사실만 말했으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분해를 근거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면 이 7번 절차는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표시 광고의 내용이 제품 포장재, 홈페이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현하고 있나요? 제품 개별 포장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혹시라도 이 표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있다면 빨대 묶음 포장의 외관이나 그 박스에 판매 홈페이지에 꼭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9번, 광고 전 최신의 실증 자료를 구비 후 관련 내용을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하고 있나요? 생분해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니까 네. 이 9개를 모두 통과하였으니 이 표현은 표시 광고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절차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모두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경을 생각한 제품이다와 같은 포괄적 표현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해서 표시 광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재활용 소재로 제작된 경우에는 재활용 소재 몇 % 사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품 포장재의 환경성 표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넣을 공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홈페이지나 제품 설명서 등의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현을 위해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실증 자료로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표시 광고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품 용기나 포장재의 주요 환경성 표현 위반 사례들과 우수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소비자의 입장에서 환경성 표현들에 대해 확인할 사항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친환경 마케팅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